코스피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중동 위기와 물가, 금리 상승으로 불안감이 커지며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쓰러져 가고 있죠. 근데 이제 사실 전쟁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볼 리스크는 아니에요. 보통 길게 봐야 3개월짜리입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3개월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긴 했었지만 뭐 유가가 다시 안정을 찾았던 것처럼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.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5% 정도 올라가면 실질 금리 2.5%를 반영하고 있어서 너무 과하게 금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아마 4%대 뭐 초반까지도 앞으로 1년 동안 하락할 수 있다. 뭐 더 빠지면 4% 미만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간다면 시장은 반등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게 아무래도 11월의 초에 있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내비칠 수 있다라면 그 뒤부터는 좀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확인이 먼저라고 보여지고요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금리가 좀 진정되는 게 뭐 많이 내려갈 수는 없겠죠. 우리가 보더라도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여기가 금리가 꼭지다라는 정점에 대한 어떤 인식은 나와야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네, 두 분의 전문가가 어찌 보면 금리에 대해서 비슷한 조망을 했는데요. 김 작가님, 이 두 분의 얘기를 바탕으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. 주식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코스피가 2,600 정도인 구간에서는 좀 비싼 가격이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2,400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지금 추후에 있을 악재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급격하게 오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좀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연준은 본인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기대에서 그런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12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 번 더 시장에 조금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네,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 작가님, 네. 제가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주식 팔지 말고 일단 갖고 있어야 네. 주식이 반등할 때 그 상승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. 그렇죠. 갖고 있었거든요. 네. 2년 전 저점까지 다 빠졌습니다. 아, 다시 다 돌아갔어요. 네. 겨우겨우 버텨서 올랐는데 빠졌어요. 네. 그만큼. 2년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사람 어떡하면 좋습니까? 아 근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이제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수익률이 뭐 3,000% 같은 정확한 수치는 자막 나가고 있을 텐데 엄청난 수익률이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펀드에서 수익을 본 개인 투자자는 뭐 50%가 넘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. 왜냐하면 그 중간에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핵심은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그 시장을 떠나게 되면 그 시장이 상승할 때 그 몫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. 그렇다 해서 내가 오를 때 아예 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. 왜냐하면 결국엔 열매가 익으면 따먹어야 되잖아요. 결국 그 열매는 나중에 썩을 텐데. 아우 말씀 너무 잘하세요. 네. 그리고 굉장히 안심됐어요. 네네. 저 그러면 계속 주식 안 팔고 가져갑니다. 아니요. 투자의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